만약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우리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전 지난 한 주 감기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고생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감기 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보면. 어린 때부터 코가 약해가지고. 근데 꼭 감기 때문이 아니라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네. 참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한 주셨을 것 같은데. 예, 답답하죠. 상한가, 하한가에 다 녹아있죠, 그 얘기들? 예,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리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예. 먼저, 이번 주 상한가. 두 분이 누굴 골라왔을지. 장하나 전 의원, 누구 상한가로 골라오셨어요? 네,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누가 상한가입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을 꼽아왔습니다. 유승민 의원이요? 예. 결국에는 이제 비박계라는 이 비주류의 키플레이어가 누군지를 이번에 한 주 동안 이제 드러나 보였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핵심 키를 준 사람. 예,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뭐 다들 인식하기로는 유승민, 김무성 이렇게 두 분이 좌장격을 하고 있는 게 비주류지만은 예.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하느냐 아니면 잔류를 하느냐가 전국의 중심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그럼 좀 풀어가 보죠. 원내대표는 친박에 가져갔어요. 정우택 의원이.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비주류 유승민 의원이 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정우택 의원이 말씀하실 때 비대위원장은 비주류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발적으로 나온 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권력 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반대로 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아니 비주류 입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국민들에게 야합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새누리당에 필요한 거라는 거는 인적 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적 개혁적 조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친박계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공동 비대위원장까지는 허락하지만 전권을 주는 단독 비대위원장은 말도 안 된다. 이 정도 나왔으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동 비대위원장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당장 이번에 어제자로 이 국민일보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내용을 좀 인용해 보면요, 유승민 의원이 사실상 비대위원장 관련해가지고 20%가 넘는 지지, 27% 가까운 지지를 얻으면서 다른 후보군들에 비해가지고 거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 여론은 유승민 의원 비대위원장 시켜라 이쪽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빠진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카드 또는 가장 국민이 지지를 보낸 카드를 뽑아도 지금 사실 회생의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친박계가 없는 집에서 뭐 욕심을 낸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없는 집일수록 더 싸운다라는 얘기가 진짜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소망은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돼서 새누리를 좀 다시 좀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탄생시켜야 된다. 이쪽인 것 같습니다만 장하나 의원, 현실적으로 지금 그 분위기 아니잖아요. 친박계가 양보하겠습니까? 뭐 양보할 것 같았으면 이게 친박계 정우택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 당선도 안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네, 뭐 하여튼 이 상황에서 친박계가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이제 마이웨이다. 국민들하고는 딴 길 가겠다. 선을 그었고요. 그 와중에서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을 상한가를 주셨는데 이제 한간에 요새 웰빙 비박이다. 어쨌든 죽진 않는다. 너무 머뭇거리고 유승민 의원이 원하는 보수 정치의 길 다시 만드셔야 될 그 순간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나가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비박계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보다는 대통령을 위하고 있는 그 친박 정치인들, 친박계와 같이 하지 어떻게 말아라. 같이 갈 수 있을까 국민의 눈높이는 그것이고요. 유승민 의원이 보여주는 것들이 일단 지역구가 대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선 주자로는 상당히 전 국민적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유승민 의원한테 친박이 줄 리도 없다라고 보시는 건 분명한 거죠. 예. 이준석 비대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유승민 의원한테 단독 전권 비대위원장을 친박이 절대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을 열망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압력이고요. 그 압력이라는 거는 이미 새누리당에 지금 사실 과거에도 보면요. 딱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아볼까요? 네. 그럼 5년 전으로 되돌아보면 2011년 말에 비슷한 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친이계가 이제 득세하고 있는 18대 국회였죠. 그런데 그렇죠. 그 말에 이제 디도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가 있은 뒤에 예. 강하게 이제 당내 투쟁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당시 유력했던 대권 후보인 박근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게 전권을 주고 개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라는 게 있었는데 예. 당연히 홍준표 대표 저항했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예, 이정은 예. 대표 같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이라든지 당의 개혁을 위해 가지고 그걸 요구하는 압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의 단일성 지도 체제인 박근혜 비대위원회 체제가 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인사도 영입하고 하면서 총선 대선을 연달아 이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승리 방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리 이런 것들을 방정식. 새누리당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새누리당 내 의원들이 각인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는 예. 그 사이에서 뭔가 유승민 의원이 하더라도 예. 권한에 제약을 두려고 할 것인데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못을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합보다는 오히려 나는 전권 아니면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예. 인적 청산권까지 나한테 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자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예. 인적 청산이면은 이거 친박 죽이러 오겠다는 건데 그것까진 힘들다라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정우택 대표가 이제 또 그 와중에 또 말을 한마디 얹은 게 뭐냐면은 사실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문제될 만한 사람은 2-3명 아닌가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3명으로 친박계가 줄이려고 하는 거는 그 이선우 퇴또는 어떤 용퇴 명단 자체를 굉장히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물밑 협상이 막 있을 것이고 물밑 협상이 아니더라도 서로 언론에다 막 지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 물밑 협상 한 2-3명 정도 인적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를 볼 가능성. 사실 장하나 의원의 상한가 정우택 원내대표도 같은 선상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한가 주셨어요? 그냥 정우택 원내대표 당선되셨으니까 상한가 드린 거고요. 당선됐으니까. 당선됐으니까. 축하는 안 드립니다. 축하는 안 드리고요. 축하 못 하시겠어요? 아무튼 그 민주당 협상 파트너로도 인정 안 한다면서요. 민주당은 인정 안 하기로 했어요. 정우택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 뭐 언론에 도는 사진들이 정진석 전 원내대표나 이정현 대표가 아주 미소가 환하게 가득하시더라고요. 웃는 모습. 예. 그래서 참 이게 그 정치라는 게 국민들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건 너무 당연히 그렇죠. 상식적인데 네.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 못 읽거나 아니면 듣고도 못 들은 척하거나 그 청와대가 그 박근혜 대통령 불통 얘기 들었던 거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라서 예. 정말 뭐 축하드리기 힘든 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유승민 아까 그 의원에 의원? 대해서 상한가를 주신 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인적 청산을 뭐 한두 명 하든 8명 하든 뭐 10명을 하든 그게 아니라 이번에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이라든가 예. 특히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들고 튀었을 만큼 예. 사실 이번 그 20대 국회를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소위 진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한구 당시의 공천심사위원장과 같이 친박 정치인들이 가득 메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그 친박계 초선 의원들이 예. 탄핵 반대 의견 표결을 했던 것이고요. 전 이 상황에서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으로 앉는다 해도 예. 어떻게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뭐 탈당시킬 것도 아니고 못한 인적 청산이 진짜 인적 청산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된다.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예. 뭐 분당 또는 그게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라는 오히려 그 표현마저도 국민들에게는 좀 기만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좀 결단을 빨리 하셨으면 예. 국민들이 유승민 의원한테 바라는 기대감은 본인도 아실 거 아닙니까? 저도 뭐 대충 어떤 건지 느껴지고요. 예. 국민 의견 제대로 전달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이지 정권 주면 내가 뭘 해보겠다 이 정도가 아닐 그러니까 거라. 지금이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니라, 본인도 그 알 상황이 거라고 아니라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상황가 새누리당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하한가 좀 넘어가 보자. 하한가. 하한가는 유사히 요즘 전국에는 너무 많잖아요. 누구 네. 뽑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준석 전 비대위원 누구 하한가 이번 주.
저는 이 부분 끝까지 잘 피해 나갈 줄 알았거든요. 누구요? 우병우 수석입니다. 우병우 수석. 네. 아니 우병우 수석은 이미 몇 개월 동안 바닥을 쳤는데 더 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팔짱도 끼고 이러면서 국민적 지탄은 많이 받았지만 레이저 쏘고 막 이러면서. 예, 법적으로 참 우병우 수석을 올가놓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더 공분을 샀던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를 너무 잘 알고 있고 특히나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이해나 장악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빠삭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짱을 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제 좀 현상까지 걸리고 이렇게 네. 추정은 하긴 했지만 실제로 뭔가 딱 잡히는 뭔가는 없었는데 이번에 세월호 수사 관련해서 그때 광주지검에다가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거 이건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어떤 사법적 절차가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청문회 출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검찰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법적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 자신감이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폭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증인으로 이제 우병우 수석이 떠오를 나오기로 것이고, 했어요. 네, 본인이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현상금까지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일찍 나와가지고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기 전에 그러니까요. 하고 지나갔으면은 오히려 다시 부르기 좀 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와서 이런 의혹들에 답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10대 맞을 걸 지금 100대를 부른 꼴 아닙니까? 매로 그렇죠.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렇죠? 참. 장하나 전 의원. 네. 지금 현상금 얘기 나오는데 피식 웃으셨어요. 아니 서부 영화도 아니고 정말 저는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그 거액의 현상금을 또 아주 단기간에 모아주실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이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국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현상금이 걸릴 정도로 이번 청문회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우병우 수석을 뒤쫓을 정도로 시민과 국회의원이 같이만 들어가는 그런 청문회였거든요. 막 제보도 들어오고. 네.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주말에 나온 뉴스 이제 고영태 씨의 폭로가 있었어요. 이만희 의원, 새누리당 친박 청문위원 이만희 의원하고 박헌영 과장하고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태블릿 PC에 관해서. 오늘자를 보면 말이죠. 노승일 과장의 부장인가요? 노승일 부장의 폭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새누리 친박 청문위원인 이완영 의원하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하고도 말을 맞췄다. 사전에. 태블릿 PC 관련해서. 아니 이게 지금 사전에 청문위원하고 증인이 말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재밌는 게 예전에 친박 팔적 하는데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최순실의 남자들 8명이라고 붙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황영철 의원이 그걸 발표했는데 황영철 의원한테 그 지목되신 의원님들이 우리가 왜 최순실의 남자냐라고 하면서 최순실 모르는데 우리. 그래서 이제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황영철 의원을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과정을 보면은 이제 친박계 주류계 측이 이제 셀프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지금 청문회 과정 중에서 뭔가 짰다고 의심되는 분들 아니면 지금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분들 다 보면 면면이 주류 측 인사거든요. 주류 친박. 아마 전체에 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씌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것과 최순실을 비호했다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인데 과정에서 왜 이렇게 최순실을 비호하려고 달려드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참 갸우뚱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 청문회 열심히 봤는데 그거 다 짜고 친 고스톱판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이렇게 몰라요? 물론 이만희 의원은 지금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이완영 의원은 아직 입장 안 내놨거든요. 이것도 다음 청문회에서 어떻게 3자 대면 하든 6자 대면 하든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청문회 자체가 청문회 대상이 되는 이런 기한 일이에요. 기가 막힌 경우가 있습니까? 진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기막힌 2016년 겨울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요. 하여튼 우병우 어디 얘기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병우 수석 하한가 주셨고 장하나 전 의원 하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너무 많습니다. 고르기가 힘들고요. 몇 달째 그렇습니다. 상한가 고르기 너무 힘들고 하한가는 너무 넘쳐나는 상황인데요. 일단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쓴 탄핵소추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헌재에다가 이 탄핵은 문제가 있다.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답변서 써서 낸 거죠? 그렇죠. 변호사 이중환, 예. 변호사 손범규, 예. 변호사 최명석 이 세 분 이름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분들을 한가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헌재에다 낸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가장 저로서는 여러 가지 대목 기가 막혔지만 가장 예. 기가 막힌 것은 검찰 공소장에 근거해서 탄핵소추안을 썼는데 검찰의 공소장은 검사의 단순한 일견일 뿐인데 의견일 사상 누각일 뿐이다. 와, 저는 그 검찰 수사 내용 자체를 다 이렇게 전면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 뭐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뭐 법무부 장관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검찰총장이 있을 거고요. 예. 이걸 어떻게 다 부인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임명한 사람. 네, 임명한 사람을 부인한다는 거는 본인이 뭘 내려놓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경질하든지 그러네요. 예, 하여튼 앞뒤로 말이 안 맞고요. 앞뒤로 말이 안 맞네요. 예, 그리고 뭐 여기서 그 대통령이 최소한의 어떤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도 못 받았다 그랬는데 검찰이 그 수사할 때 오라 그랬잖아요. 와서 조사 받으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 답변서를 본 법조인들도 참 황당하다. 황당하다. 그 참 황당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장하나 의원은 지금 그 부분 지적하셨고 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어떤 부분이 제일 황당하시던가요? 그 답변서 중에. 그러니까 사실 논리의 기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도 보면은 경찰관이 다 잡았어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논리가 뭐냐면은 저 앞에 지나간 채 안 잡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쟤는 왜 안 잡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논리는 사실 굉장히 저급한 논리거든요. 보면은. 애들 수준인 거죠, 그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은 이제 그 전 대통령들의 통치행위들과 비견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이것이 만약에 뇌물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위법행위로 지적된다면은 예를 들어 뭐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일을 했다.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건 사실 이미 지나간 이 신호위반한 차 보면 쟤를 안 잡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의 이면에는 내가 신호위반했다 정도는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네요. 그거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한테 뭔가 어필해보기 위해 가지고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것인데 제 생각에 국민 마음속에서 이미 뭐 만약에 그 아무리 뭐 국민들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그럼 지금 정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뭐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 꼽으라 그러면 최순실의 국정 개입 비율은 1%다. 요 얘기. 아니 이 수치는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1%라는 거를. 뭐 국가 예산이 400조니까 4조 원 정도 했다는 건지 뭐 그런 답변 하나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 변호인이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말은 법적인 다툼도 있지만은 예, 두 번째로 따져보면은 강경 보수 지지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논리로 가지고 여러분들 싸워주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앞에서 저 구호 외쳐주세요. 우리도 뭐 참 이게 논리가 궁색하긴 한데 예. 지금 이번 정권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앞에를 봐. 예, 그 보수 지지층들에게 제도 무단 횡단했어.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뭐 예를 들어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기억나지?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지 예. 아주 법적인 깔끔한 법률적인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런 답변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고, 월요일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뉴스닥 하여튼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예. 두 분 고생하셨어요. 네, 감기 때문에 더 고생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이 고생할 텐데 감기로. 예, 오늘 뉴스닥 보드 상한가에는 정우택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그리고 하한가 보드에는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대통령의 변호인단 3명을 올리면서 인사 나누죠. 뉴스닥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